울산동학교는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야학이고요. 현재 1971년도 4월 2일에 개교해서 지금까지 해서 올해 54년째 되는 야학입니다. 그래서 다른 야학과는 다르게 저희는 모든 스님들이 재능 기부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업에 다 참여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이제 학습자분들은 이제 요일제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는 야학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2006년도 즈음에 아는 선배로부터 이제 기존에 교사로 하고, 그러니까 재능기부 교사로 참여하고 있었던 선배로부터 권유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졸, 고졸, 검정고시 대비하면서 가르치고 있다가 2023년도 2월 달에 교장직을 맡아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 24분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자, 이제 우리 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다 각각 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능기부 봉사에 관련된 관심은 일절도 없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관련된 책임감이라고 하면 책임감일 수도 있는데,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 그 2006년도 9월 달에 말씀드리지만 실적으로는 거의 한 1년 반 정도 기간에 권유로 있었는데, 계속해서 뿌리 치다가 이제 도저히 1년 반 지나서는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3개월만 하겠다. 그래서 3개월만 하고 나 그만둘래요. 이렇게 하고 그 조건으로 이제 처음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첫 수업할 때 그때 당시 학습자분들하고의 이제 이 교감이 너무 제 기억으로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수업 시간에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자체가 학교 갈 때마다 이제 수업은 하지만 거기에서 좀 제가 또 저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지혜를 습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주변에 또 같은 봉사하시는 선생님들보다 봤을 때 또 저보다 훨씬 더 저는 큰 맘 먹고 왔는데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죠. 그렇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뭐 1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일반 학생이었죠.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뒤에는 이제 사교육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 학교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대체로 한 세 부류로 나올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이제 현직의 중고등학교에 계시다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 또 이제 3분의 1은 이제 사교육에, 그러니까 학원은 어차피 야간에 수업하니까 오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수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또 평생교육사 이렇게 자격증 가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교육 쪽에 있다가 이제 어쨌든 간 여기 과정에서 이제 이 검정고시 이런 학교 야학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하려는 야학들이 그러니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간 저를 필요로 했고, 제가 갔을 때는 제 담당 과목이 사회랑 한국사였는데 그 3개월 동안 수업을 못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 첫 수업할 때 학습자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선생님이 오셨다고.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누차 제 지인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가족들 이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장과 교감 선생님 부부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학교를 이때까지 이끌어 오면서 지금까지 남은 유산이라고 하면은 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떻게 했는지 옆에서 지켜봄으로써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한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분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닮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준 분이죠. 근데 그런 과정 하에서 이제 학교가 사라질 위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개인의 부부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곳인데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 그 당시 남아있던 선생님들끼리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작된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전에는 그냥 사교육만 담당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걸치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쪽 일로만 이제 담당하고 있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교육청의 등록 시설로 이제 토지 문제 때문에 이제 말소되는 과정하에서 지금은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고유번호증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유번호증 가지고 정부 공모 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원받으면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원을 받죠. 근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오긴 하지만 그 인건비 자체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체적으로 논의했을 때 그 프로그램들마다의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는데 근데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반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의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이쪽 반은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지원 반, 이쪽 반은 성인문예 반 했을 때 지원금 자체가 달라요. 이쪽에 있는 아예 지원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논의했던 거는 어쨌든 거기 지원금 상에서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논의 결과 어떻게 하자면 뭐 어쨌든 간 다 재능 기부로 오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뭐 인건비로는 지급이 되지만 그거를 같이 쓰자는 의미에서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전액 기부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금액 일정 부분을 매달 학교 운영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끼리 공적으로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인건비를 가져가는 선생님들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부양해야 될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 한 명이 맡아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사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장직을 2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 2년씩 맡으면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24분이니까 한 50년은 이어진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 올해 이제 제가 2년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죠. 끝난 상황인데 이제 아직 적극적으로 맡아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 자의 반강제적으로 연입하고 있는, 올해 이제 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고민은 어쨌든 간 제가 다시 맡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어쨌든 간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어떤 한 사람의 개개인의 희생이 아닌 안정적인 운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든 아니면 울산시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꾸준하게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행정직 직원을 둘 만큼의 어느 정도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어쨌든 간 뭐 선생님들은 다 재능 기부를 수업하더라도 나머지 행정직 부분도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사교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행정 업무라는 게 이제 간단치 않더라고요. 짜질구질한 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게 그다음 토지 문제 해결하는 게 이제 지금은 당장 가장 큰 급선무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기 후원자들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모집하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분들한테는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이제 학습의 수업료라든지 학생회비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를 같이 이끌어 가자는 측면에서 수업료를 안 받는 대신에 학습자분들한테 월 10,000원씩 받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내시는 후원금, 기부금하고, 그 다음 정기 후원자들이 내시는 정기 후원금하고, 그렇게 하면 각각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 금액 가지고 이제 작년 결산해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 이제 학교가 이끌어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인건비를 지급할 정도만큼의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꾸준하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학교가 80년대, 90년대 이제 활성화될 때보다 많이 이제 줄어든 거는 사실인데, 근데 이제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대 학교가 폐거 직전에 있는 그때는 이제 학습자 선생님들이 뭐 10대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일어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연령층은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수업만 하고 이렇게 다른 업무를 직장에 다녔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제가 수업했던 연령층을 치면 거의 고 연령대가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치면 이제 1940년에서 60년생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50년생 고 연령대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는 게 전체적인 평균 연령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학교에 지금 기준으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41년생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젊으신 분은 65년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대는 60대 후반, 70대 초반 요 정도가 이제 평균 연령대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맹률이 낮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통계를 내어 보면 울산에도 의외로 저학력 인구층이 많습니다. 생각 외로 많습니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중학교 이하의 학력 인구수가 울산시 전체 20세 이상의 성인 대상으로 했을 때 어린 학생들이 어쨌든 뭐 의무교육 받으니까 3만 명? 지금 2020년도 인구준대 총조사의 기록을 치면 6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울산에만요? 네, 울산에만. 오. 중학교 학력 이하에 해당되는 인구만. 그래서 그게 이제 구군별로 나누면 저희가 이제 있는 학교가 북구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이제 그 저학력층 인구가 가장 비율이 낮아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 초등학력 이하에 있는 분들이 2,500명. 중학교 학력 이상에 이제 없으신 분들이 뭐 6,000명,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중학학력 이상 이하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많으신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드러내놓기를 힘들어 하시는 거죠. 꺼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이때까지 뭐 별탈 없이 살았는데 그럼 뭐 그냥 같이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 학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자녀한테도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한다고 말 못 하시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간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공부 못했던 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과정들이 이렇게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신청해서 수업만 들으면 관계없는데 우리 학교에 오려고 그러면 일단은 본인이 공부 못했던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용기를 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학교에 주변에 왔다 갔다 해서 학교에 있는 존재는 알지만 학교의 교문을 처음에 마음먹기까지가 힘들고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기가 첫 번째 힘들고 두 번째는 학교 교문을 넘어서기가 힘들고 그다음 또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왔는데 또 기존의 학습자하고 이제 인생이 같이 살았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가치관이 이제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적인 상황에서 학습자분들끼리 오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야지 이제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외로 그것이 이제 학습자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학력층 인구는 많다. 근데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울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5곳 안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에 한글교실 이런 거는 많아요. 한글교실 많은데 그 한글교실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초등학교 때에서가 끝 이게 아니고 기존에 그 학습자분들은 그러면 나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고등학교 과정에 관련돼서 일반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전무한 거죠. 그분들이 만약에 학력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이게 일반 사설학원에 가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관련된 학력을 위한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부분,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우리가 일정 부분 할 수 있다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나름의 뭐 책임감 아니면 책임감이고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자 그러면 거기에서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령층이 어쨌든 간 10년, 20년 지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어쨌든 저학년층의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연령층이 어쨌든 간 나이를 드시고 어쨌든 간 인구수가 언젠가는 줄어들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학교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학교를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도 이렇게 우리 학교를 적극적으로 처음에 올 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으면 일찍 와서 내가 미리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분야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야학 같은 데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되는 한 단어가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속에 한,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던 거에 한,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곳이 우리 학교인 곳인데, 근데 그분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도 그분들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어쨌든 간 학교는 존재한다라는 게 우리 학교에 이게 기본적으로 남아있던 선생님들이 모토거든요. 한 명이 있을 때까지 하자.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더불어서 또 의외로 또 이제 요즘에 또 학교 밖 청소년들, 기존의 학교 교육 틀에서 벗어난 학습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하는 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부분, 만약에 그 연령층의 학습자 어린 청소년들이 그러면 또 그대로 또 나이를 들어가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우리 학교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상자라고 하면 좀 그렇게 한데, 그런 인구수는 줄어들지만 그 비학력 인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글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그냥 저희가 기부 영수증을 끊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부 영수증을 끊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희가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 알아봤는데 그 조건들이 매우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 나왔던 게 이제 전국 야학협의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야학 단위 협의회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기부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전국적인 야학 협의회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고민들에 대한 부분들도 전야협 자체적으로도 이제 많은 대비라든지 노력을 하려고 법안이라든지 뭐 학력 인정제라든지 아니면 학점 인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당장 눈에 급한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토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저희가 먼저 신청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조건이 돼야 되는, 그 조건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조건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저희 학교로 치면은 수건 사업이라고 하면 수건 사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당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엮여 있는 문제들이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에 풀어가기가 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학교 개교할 당시에 1971년도에 그때 개교했던 그 장소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홍성범 장로님이라고 작년에 작고하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학교가 건립이 되었어요. 그런 과정 하에서 이제 80년, 그러니까 학교가 점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재건중학교라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재건중학교. 재건중학교가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제 학교 설립은 인간은 쉽게 해주면서 지원금은 약간의 지원해주면서 거의 지역에 뜻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뭐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자라는 이런 교훈도 전국에 그 당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60년 후반에 전국적으로 한 900개가 넘는 재건중학교라는 이름의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학교 교육을 수용을 못하니까 재건중학교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지금 실제적인 학교가 이제 중고등학교가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재건중학교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재건중학교가 이제 뭐 새마을 금고로 넘어가서 새마을 청소년학교로 되고 그 새마을 금고에서 10년 동안 80년대 운영하다가 이것이 이제 교육청 관할하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청 관할하에 평생교육시설로 이렇게 등록돼서 운영됐는데 그런 과정 하에서 이제 많은 야학들이 이제 수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울산에서는 그렇게 해서 재건중학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에 저희 학교가 크게 번창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천우 교장쌤이 84년도, 5년도 요때쯤에 그 학교 부지를 확장하는 과정 하에서 현대자동차 부지를 그 당시 정세영 초대 회장님 계실 때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 부지로 치면은 그러니까 교회 땅 절반, 그다음에 자동차 부지 땅 절반 이렇게 해서 교육청 등록하에서 90년대까지 교육청 등록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운영되다가 이제 일부 그 교회 측에서 그 부지를 이제 그 목사 사택과 관련돼 가지고 부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이제 건물도 3분의 1이 잘려나가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부지는 현대자동차 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건물 형태가 바뀌니까 이 교육청 등록 상태가 이제 건물 뭐 건축물 대장 이렇게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서류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홍보 활동도 못 하고 그냥 기존에 있던 학생자분들이 남아서 공부하는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 거기 있는 건물들 자체도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쉽게 표현하면 무허가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막 알아보고 있는데 그 여러 군데 지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그 알아보는 거에서 돌고 돌면은 무조건 토지 문제 걸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 측에 가서 이제 자동차의 이 토지 문제 그러니까 건물 부분을 건축물 대장을 등록시켜 달라. 아니면 무상임대 기간이 어려우면 등록해주면 저희가 임대료라도 내겠고 운영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인 게 이제 저희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땅 문제다 보니까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 이제 자동차 사업 울산 공장에서 울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자기 업무하고 또 연결되는 게 꺼려서 아니면 이제 책임이 소재가 있어서 그런 떠넘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울산에서는 힘들다라는 그런 통보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본사를 찾아갔든 아니면 새로운 이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을 정착하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거죠.